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교수 이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신라의 정치적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이 시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중대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는 태종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이르는 시기로 통일신라의 가장 전성기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무열진골계가 왕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매우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웬만하면 나온다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문무왕. 네, 사실은 태종 무열왕부터 시작되기는 합니다만은요. 문무왕, 외사정, 대왕암 이런 것들이 핵심적 단어들이고요. 신문왕, 만파식적, 가문사, 김음돌의 난, 관료전 지급 노급해지, 구주 오소경, 국학, 성덕왕 정전지급, 경덕왕 노급이 부활, 태약 불국사 석구라, 성덕대왕 신종 주조 시작, 해공왕 성덕대왕 신종 완성, 96 각간의 난. 그래요. 이런 것들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가 약간 영어 같은 면이 있다고 했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법이나 구조를 만나는데 스트럭처, 그래만 만나죠. 한국사에도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고대니, 중세니, 근세니, 근현대니 이런 구조가 있고요. 또 영어를 공부할 때 보캐블러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사에서도 외사정, 대항암, 만파식적, 가문사, 김음들의 난,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어 단어보다는 훨씬 우리말이라 이해하기가 쉽고 객관식이라 좀 낫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1주 만에 한국사 1급을 땄다, 2주 만에 1급을 땄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닌 이야기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자, 신문왕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편인데 왕들 업적 위주로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태종 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당하죠. 660년입니다. 혈통이 성골이 무너지고 진골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자꾸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타리 넣었어요. 무열진골계죠. 그래서 태종 무열 진골 혈통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문망 때가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요. 668년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676년의 일인데 지방을 감찰하는 기구로 외사정리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됩니다. 흔히 우리 국정원이라던가 또는 지금도 감사원 같은 기구를 사정기구라고 하는데 지방을 감독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외사정. 그리고 외부 격퇴를 기원하기 위해 동해, 대양암에 안치가 됩니다. 바다의 해군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김유신 장군을 천신으로 모시고 문무왕을 바다의 신, 해종으로 모시는 무속신앙이 발달해 왔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문무왕 때에 당나라에서 유학을 갔던 의상대사는 진골이죠. 화암종을 도입했는데 백성을 위해 성을 쌓는 걸 좀 중지할 걸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왕이 그걸 수용하기도 했었고요. 한편 원효대사는 의상대사 선배기는 한데 당나라 가다가 안 가고 돌아왔었는데 이분은 육두품이 되겠죠. 그래서 의상이나 원효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그 문무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동일신라 중대라는 얘기죠. 한편 신문왕이 이 문무왕의 아들로 신라 최고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왕의 장인 김음돌이 불손한 행동을 보이자 강력하게 좀 억압을 하다가 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관료전을 지급을 하는 건 관리들에게 지급된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왕권 강화 정책이 됩니다. 노급은
귀족이 사실상 그 마을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녹이라는 건 이제 관리들이 받는 급여죠. 이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왕족에게 주는 시급도 그 왕족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합니다. 당연히 귀족이나 왕족들은 불만이 커지게 되는데요. 순서를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요전을 지금 노급을 폐지. 네, 이런 순서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니 귀족들이 꼼짝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을 구조 5서경으로 편제를 합니다. 구조라는 건 요새 같으면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의 개념이 되겠고요. 5서경은 대전광역시, 강주광역시 같은 그런 특별한 도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군대 제도로 구서당과 십정인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서당은 경주에 설치한 중앙군입니다. 이 구서당은 고구려, 백제, 신라 군대가 각각 들어와 있어서 민족 융화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구서당은 경주입니다. 그것도 하나 적어드릴까요? 네. 십정은 구주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구주의 십정은 짝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 북쪽 지역에 있는 한산주라고 하는 주는 당나라나 발해를 막기 위해 2개의 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주 5서경으로 신문왕이 편제했는데 구서당은 중앙군으로 경주, 민족융화정책, 십정은 지방군인데 구주에 하나씩 두고 북쪽 한산주에는 2개를 두었다. 이렇게 선생님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국립대학 국학을 설치했었죠. 네, 문무왕 아버지를 기려서 감은사라고 하는 절을 만듭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 감은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감은사에 발견되는 피리가 만파식적이라는 피리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 피리입니다. 이 피리를 불면은 국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문왕 때 왕권이 강력했었다. 그런 만파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별도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제민도가 대단히 높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원효의 아들 그 설총이 있죠. 요소공주하고의 원효가 사랑해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공주쯤 되니까 신문왕이 혈통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설총은 신문왕을 훈계하나 화왕계라고 하는 유교적 글을 저술합니다. 화왕계 내용은 이쁜 여자 장미꽃을 멀리하고 충신 할미꽃을 가까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교적이고 교훈적인데 신문왕이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으나 요소공주 아들이고 설총은 비록 육두품이지만 그래도 친척 배분으로 보면 좀 높을 수 있으니까 꼼짝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강수 이런 사람들도 외교문서의 대간대 신문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건 좀 우리 문화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편 그 성덕왕 때는 이 정전을 지급합니다. 백성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백성에게 위세를 떨치던 귀족이나 가위의 권한이 더 약화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족, 관료, 왕족들 중에 이전에 그 노급이나 시급에 대한 향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경덕왕 때에 노급이 부활하게 되고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중대 때 일어난 일이니까 하대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경덕왕 다음 왕이 이제 여러분들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 경덕왕 때 또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직 이름과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민정문서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대장을 만드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일본에 전해집니다. 문서가. 저하고는 경제 부분에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신문왕이 만든 국학을 좀 더 고급스러운 이름 태학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박사하고 조교를 설치하죠. 네, 김대성이라고 하는 귀족의 요청으로 불국사 석굴암 이때 창건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이죠. 경주에 있는데 다 경덕왕 중대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버지 성덕왕을 기려서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 만들기 시작하지만 완성을 못합니다. 만들어지는 건 해공왕이니까 이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경덕왕 때 성덕대왕 신종이 주조되었다가 틀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성덕대왕 신종은 최대 크기 종으로 이게 종이 자꾸 깨져서 뭐 아이를 가마솥에 넣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온다고 해서 에밀레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요새 연구 결과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좀 해석은 되는데 에밀레 종으로 불리고 종소리가 매우 신비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이 봉덕사에 있기 때문에 봉덕사 신종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날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비천상의 문양이 대단히 정교해서 유명하죠. 자, 해공왕이 신라중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공왕이 나오면 신라중대 끝나고 하대로 넘어가면서 신라 정치가 매우 어려워지는 시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해공왕 때 성덕대왕 신종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진골 귀족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는데 각간이라는 말은 진골 귀족 별명인데요. 96명의 진골귀족이 왕자리를 놓고 다퉜다. 이걸 96각한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해공왕은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왕가의 혈통이 무혈진골계에서 뇌물마리간 후손혈통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신라 중대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그 통일신라 중앙정치체제 같이 한번 보면은요. 통일신라는 왕 직속으로 집사부 시중이 있습니다. 이거 국가정보원 성격이라고 했었죠. 산하에 13개 부서가 있었고요. 화대케이는 진골 귀족만이 참여하는 최고회의로 만장일치,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장은 상대등, 네, 상대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왕권이 강한 통일신라 중대 때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높고요. 왕권이 비교적 약한 상대라던가 하대 때는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등의 권한이 세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하부는 인사의 업무를 다루는데요. 발해에서는 충부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부, 고려는 황제를 표방했기 때문에 발해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충부, 이부 이런 부를 표방했는데 조선은 형식상 중국의 사대를 하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조가 됩니다. 발해의 조부하고 창부는 조,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넣어놓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발해에서는 인부, 고려에서는 호부, 조선에서는 호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발해 이 통일신라의 예부, 영객은 예를 차리고 사신, 손님을 맞이하는 부라는 건데요. 의제, 사신을 담당합니다. 발해에서는 의부, 그리고 이 고려에서는 예부, 조선에서는 예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제가 오타를 좀 잡겠습니다. 예조. 한편 병부는 국방이 있죠. 그래서 통일신라 병부, 발해는 지부, 고려는 병부, 조선은 병조가 되는데요. 좌우이방부는 이게 이치를 따져 감옥에 가두는 법률 감옥부서인데 발해 예부라는 게 주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부나 영계부가 통일신라 부서고요. 이게 고려 조선에서는 예부 예조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발해 부서는 의부입니다. 발해 예부는 감옥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부터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곤 했습니다. 고려에서는 형부, 조선에서는 형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그 형법 이런 이름하고 연결이 되죠. 공작부, 예작부, 통일신라의 이 두 가지 부서는 공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또 예술스럽게 만드는 부서. 그래서 발해에서는 신부, 고려는 공부, 조선에서는 공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사정부는 감찰기구인데 통일신라에서는 중앙의 사정부, 지방의 외사정이 있고요. 발해는 중정대라고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조선에서는 사헌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에서 어사대가 나오면 틀리게 되죠. 사헌부가 고려에 나와서도 안 되게 되는데요.
네, 제가 드리는 수업 잘 듣고 반복해서 교재 내용을 좀 보시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국립대학은 신문왕 때는 국학, 경덕왕 때 태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발해의 국립대학 이름은 주자감입니다. 고려는 국자감이었다가 고려 나중에 충렬왕 이후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한 분파가 들어오면서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고려의 성균관은 개경에 있었죠. 조선의 성균관은 한양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잘 구별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제입니다. 구주 오소경 얘기했는데요. 통일신라 신문학계 정비가 되죠. 고려 영토의 한주, 삭주, 명주. 네, 한주에 2개 정이 배치가 된다고 했죠. 오소경 중에는 중원경이 있었고 삭주 지역에는 북원경, 중원경은 오늘날 충주, 북원경은 오늘날 원주가 되겠습니다. 명주 지역에는 뭐 소경은 없었고요. 백제 영토의 웅주, 여기는 서원경, 청주를 두었습니다. 충주, 청주 은근히 헷갈리는데 좀 구별하셔야 되겠죠. 전주에 이제 남원경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주, 네, 무주는 오늘날 광주가 되겠고요. 신라 영토는 상주, 강주는 오소경은 없고 양주 지역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김해 지역에 오소경 중에 하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명 조금씩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헷갈리는 개념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보시고 눈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 지방군으로 한주 지역에 2개의 정, 나머지는 1개의 정을 두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아까도 신문학 때 드린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수도 경주와 오소경인데 신문학 때 금성, 서라벌, 경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이죠. 네. 북원경, 원주, 금강경, 김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남원경은 전주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전주로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감찰기구입니다. 중앙의 사정부, 지방의 외사정. 외사정은 문무왕 때 두었는데 사정부의 성격은 고려 때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현재는 감사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통일신라 인질제도는 상수리 제도로 지방의 귀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 기간 귀족 자제들을 경주에 잡아놓고 귀족을 통제하는 제도인데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 때 기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걸 꼭 유념해 주세요.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 신문왕, 고려 때 기인 제도 태조 왕건 정리해 주시고요. 고려 때 행정구역을 향하고 부곡은 양인이지만 신분이나 세금이 더 많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전을 못합니다. 여기는 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고려에서는 향소 부곡으로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향하고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특수구역으로 밀란을 일으켰다던가 중앙정부에 반항을 했다던가 이런 지역이고 소는 수공업 지역이 되는데요. 여기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현이고 과거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양일이지만 천시가 되었는데 조선 때는 모두 폐지가 되고 정군년에 지방간이 파견이 됩니다. 구서당 십정도 오늘 여러 번 얘기했죠. 구서당, 중앙군, 경주,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족 융화책이었다. 십정은 지방군으로 지방을 방어했는데 9개 주에 1개의 정을 두었는데 북방 방어하기 위해 한 주에 2개의 정. 그래서 이전 시험에서는 왜구를 막기 위해 남쪽 지역에 2개의 정을 한 주에 두었다가 틀리게 됩니다. 북쪽 지역 한 주에 2개의 정을 두게 됩니다. 네, 군사조직 함께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통일신라 관리 등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독서상품과는 신라 하대, 원성왕이라는 왕이 시행한 것인데 진골 귀족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유교 경전에 이해가 높은 사람을 관리로 기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어요. 과거제도 전초적 성격으로 시도를 했지만 진골 귀족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는 마지막까지 골품 제도가 유지되면서 진골 귀족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 부분에서 그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가거 제도 중 문과는 고려 광종이 처음 시행합니다. 무과는 고려 공양왕 때 시행되었지만 고려 공양왕이 고려 마지막 왕으로 이성계가 세운 왕이지만 곧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과는 고려 때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조선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보요 개혁 때 과거 제도가 마침내 폐지가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네, 그래서 구조오소경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죠. 네. 남원경, 네, 우리나라 남원으로 정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전주, 남원, 뭐 그 위치가 옛날 남원이 지금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 남원 혼돈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과서 지명으로 그냥 남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금강경, 김해까지 구조소경 위치 잘 봐주시고 한 주에 2개의 정을 두었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 뭐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그리고 여기 전주는 이 주 이름도 전주인 거죠. 주 이름이 네, 참고로 그 주 이름이 네, 전주 지역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웅주, 전주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네, 통일신라의 정치적 발전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문무왕,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에 대해 공부했었고요. 문무왕 때 외사정 대항함, 신문왕 때 만파식적, 가문사, 김음돌의 난, 관료전지금 노급폐지, 구조소경 국화, 성덕왕 때 정전, 경덕왕 때 노급부활, 태학, 불국사, 석굴암, 성덕태양 신종 주조 시작, 해공왕 때 성덕태양 신종 완성, 96 각간의 난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역사라는 거 도전하는 자에게 열매가 가죠. 한 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고 뭐 일반인들 포함해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구해서 인터넷에 구할 수 있죠. 한번 또 흐름을 찬찬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수업을 한 번 더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열심히 또 저하고 풀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 또 뭐 추천 이런 것들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카페 풍산계 그룹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들어가셔서 정의연 가입도 하시고 많은 혜택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